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트렌드 코리아 2025가 나왔습니다. 벌써 17년째 하고 있는 작업인데 늘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엔 또 어떤 트렌드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지금부터 찬찬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트렌드를 전망하려면 트렌드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경제 환경입니다. 저희는 트렌드를 볼 때 특히 그 중에서도 구매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비 트렌드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떠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제 사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호황기의 트렌드, 또 불황기의 트렌드가 확연히 바뀌고는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거시 트렌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를 둘러싼 거시적인 이런 환경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기술입니다. 정말 옛날에 무어의 법칙이라고 메모리는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 그래서 저렇게 빨리 증가해? 이제 그렇게 놀랐었는데 요새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무어의 법칙의 7배 정도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자고로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새 기후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산업의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고 우리 인구 구성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환경적 변화를 거시 트렌드 변화 이렇게 부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자잘한 우리 일상의 행동의 변화들입니다. 흔히 유행이란 말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떨 때는 이런 종류의 유행, 또 이런 종류의 컨텐츠 그런 거에 유행해 나가는데 요 작지만 또 우리 생활과 소비를 계속 바꿔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미시 트렌드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 이 세 가지 요소는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요? 첫 번째 경제를 좀 볼까요? 저희는 이제 트렌드 전망에 앞서서 여러 경제 전문가들하고 연말 그리고 그 다음 해의 전반적인 경제가 어떻게 될지,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들의 경제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요. 자, 25년도 미국 경제 그리고 그에 강한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 경제는 엄청난 회복이나 상승을 예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또 금융위기급의 엄청난 재난을 예상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렇게 밋밋한 정체가 계속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경제 전문가들이 대체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좋은 사인도 그렇다고 공포지수나 위기지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요새 환율이 좀 높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호황인데 환율이 높으니까 수입해오는 물가가 높고요. 또 우리 부동산 임대료 이런 거 전혀 내리지 않았죠. 인건비도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비용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출을 줄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자영업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뭔가 확 좋아질 겁니다.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전망을 가지고 있다. 저도 답답합니다. 자, 그때 우리 관심은 트렌드니까요. 이렇게 경제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거나 또는 하강하지 않을 때, 이게 정체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경기의 흐름이 확 바뀌면요, 트렌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예전 키워드 보면 머니러쉬, 모든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므로 거침없이 피버팅, 팍팍 피버팅해서 기회를 잡아내야 된다. 좀 이런 빠르고 강력하고 또 선명한 트렌드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2025년처럼 정체하고 지리하게 전개되는 경제 상황 아래에서는 트렌드가 제가 보기엔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는 매우 현재지향적이 된다. 내일과 모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원대한 포부, 웅장한 무엇 이런 것을 꿈꾸기보다는 그냥 지금 작은 것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서 내년도 트렌드들 키워드를 보면 이게 뭔가 디테일하고 작은 것들의 변화가 많이 눈에 띕니다. 반면에 아까 기술이나 인구나 기후나 이런 거시 변수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잘한 변화들, 현재지향적인 변화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거시적 변화들 역시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트렌드의 지도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렌드 코리아 2025가 설명하는 10대 키워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은 뱀띠입니다. 뱀은 저만 그런가요? 유난히 저는 뱀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파워포인트 준비하는데 뱀 이미지만 봐도 막 경기가 일어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뱀띠가 저희가 보면 이 키워드 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무섭거나 이렇게 공포스럽지 않은 뱀이 들어가는 10대 두는 뭐가 좋을까? 제가 이제 뱀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니까요. 뱀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더라고요. 이게 배로 땅을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나 공기의 진동 굉장히 잘 느낀대요. 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혀를 계속 낼름거리는데 저는 배고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냄새를 맡고 공기의 흐름을 감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뱀 눈 보고 있으면 되게 무섭죠. 근데 이게 밤에도 먹이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진화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뱀 하면 또 겨울에 동면을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뱀의 특징을 보면 아주 감각이 예민하다. 그래서 자기 먹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절대 놓치지 않고 또 겨울처럼 환경 변화가 심해지면 이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요. 봄에 나오면 뱀이 자라나면서 허물을 벗습니다. 허물 모습 보면 굉장히 조금 섬찟하기도 한데 뱀은 자기 몸이 커지면 가지고 있던 껍질을 벗겨내고 다시 새로운 껍질을 얻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다고 해요. 그래서 뱀을 보면 아주 민감하다. 그리고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그리고 자기를 혁신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 혁신에 능한 동물이다. 이런 특징들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거의 뱀이 없는 지구의 지역은 거의 없죠. 이런 뱀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금년에는 뱀의 이 예민한 감각을 배우자. 아까 2025년은 조금 큰 변화가 없는 좀 지리한 한 해가 밋밋한 한 해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위기에서 기회가 온다 이러지 않아요?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기회도 정말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변화의 폭이 작으면 우리가 참 기회를 포착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띠에 우리가 뱀처럼 예민한 그런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우리 먹거리를 잡아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네이크 센스로 금년도에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2025년은 그래서 스네이크 센스를 첫 글자로 하는 키워드 10개를 이 다음 영상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한 지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별이 키워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을 던질 때 그 제일 위에 줄을 별이라고 한대요. 이걸 오므렸다 당겼다 해서 고기를 잡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줄이죠. 저희는 지금까지 뭔가 그 해의 분위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별이 키워드를 항상 1번에 두어 왔습니다. 작년에 시간이 중요해졌다는 분초사회, 또 개개인이 약진하는 시대가 됐다는 나노사회, 또 소확행 이랬던 키워드들이 다 별이 키워드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금년의 별이 키워드는 뭐가 좋을까? 저희는 옴니보어라는 키워드를 별이 키워드로 내세웠고요. 두 번째 부류는 미시적 트렌드입니다. 아까 경제가 정체하고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낙관이 어려운 시기에는 현재지향적이고 굉장히 작은 트렌드들이
뜬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금년에 보면 역시 그런 트렌드들이 많습니다. 아보하라고 해서 그냥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뭐 하는 키워드라든지 무해력, 요새 굉장히 작고 귀여운 것들 뭐 이런 키링 뭐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런 무해한 존재들, 귀엽고 작은 존재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 또 토핑 경제라고 해서요. 우리 사실 뭐 피자는 그 위에 조그만 어떤 토핑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커다란 피자 자체보다는 그 위에 얹는 토핑에 주목하자 해서 토핑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 성장도 정말 웅대한 꿈을 꾸자. 뭐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하나 바꿀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하는 의미에서 one point up. 이렇게 미시 트렌드는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시적인 환경이 변한다고 했는데 역시 기술 중요하죠. 금년의 기술 키워드는 저희가 페이스테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술들이 사람의 얼굴을 닮아간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적 변화. 한국이 어느덧 OECD가 정한 다문화 국가에 속하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국의 컨텐츠들이 세계에서 힘을 내고 또 세계의 컨텐츠들이 한국에 수입되는.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것, 흔히 우리가 K로 표현하는데요. 이 K가 뭐 여긴 K고 여긴 K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연속적으로 그런 걸 우리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라데이션 K라는 키워드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2024년은 굉장히 특별한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한가위 추석 연휴가 열대야를 맞았던 정말 처음 있는 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을 추자 쓰는 추석 말고 여름 하자 쓰는 하석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올가을 더웠는데요. 이런 우리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키워드가 기후 감수성이고요. 그 다음은 요새 이제 가상기술, 뭐 인공지능 이런 게 늘어나는 시대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뭔가 자기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중요해집니다. 저희는 그걸 물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런 물성을 가진 것들이 소비자를 움직이고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매력을 지녔다는 취지에서 물성 매력이라고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장 환경에 관한 것인데요. 현대는 경제가 서로 연결성이 매우 높아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연결성이 높아지고 우리 자연의 밀림에 들어가 보면 뭐 남 혼자 크지 않죠. 거대한 수많은 생물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함께 진화해 나간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공진화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런 자연의 비결을 이제 우리 산업에서도 배울 때가 됐다. 그런 취지에서 공진화 전략이라는 키워드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가 스네이크 센스로 요약되는 10가지 키워드고요. 저는 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뱀처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그 틈새를 잘 찾아내면 작지만 확실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만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10가지 키워드 기대해 주십시오.